마지막 이야기 손님입니다. 아주 멋지게 지금 오늘 차려입고 오셨고요. 오늘 이야기 나누실 때도 굉장히 뭐가 막 떨어지네요. 김종철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그걸 진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얼마 전에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이렇게 자서전처럼 이렇게 책을 내셨거든요. 네, 같이 계신 분들의 이야기, 구세군 서대문 사랑방에 입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 줄 묶었는데 그림과 글 보면서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많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는 이 시간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또 기대하면서 있게 됐고요. 1988년에 현대자동차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오늘에 오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사셨다고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픔을 지금까지도 사실 많이 치유하지 못한 채로 묻고 계시고요. 지금 자활에 성공하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김종철 선생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장님 같지 않으세요? 뭔가 비행기를 몰고 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선생님 계신 곳은 어디에서 생활하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셀베이션 아미 제가 있는 곳은 구세군, 네. 구세군에서 이제 서울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치는 서대문구 로터리에 있습니다. 네. 서대문 사랑방이라고 도시인 자활 시설이 있습니다. 네, 거기 입소하신 건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지금 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3년. 1995년 네. 9월경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3년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3년 전에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었는데 네. 부산에서 이렇게 뭐 어떤 집이나 도시원이나 쪽방이나 그런 데 있었던 게 아니고 자갈치 시장이라고 아시죠? 네. 거기 밑에 보면 바닷가면 이렇게 그걸 이제 남항이라 그러죠. 네. 광복동 그 롯데백화점도 있고 이제 거기 길에서 그냥 벤치에서 잠을 거의 뭐 자지는 못하고 그냥 뭐 돈이 없으니까 밥을 이제 소주로 밥 먹고 그래서 피곤하면 또 그 벤치가 이렇게 몇 개 있어요. 네. 좀 누웠다가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쳐다보면 또 부끄러우니까 네. 또 살짝 일어났다가 관광객인 척 한 바퀴 쑥 돌고 네. 또 피곤하면 또 눕고 그렇게 있다가 봤죠. 네. 서대문 사랑방. 김 선생님에게 가족은 지금 어떤 가족이 계신가요? 저는 지금 부모님은 현재 다 돌아가셨고 네. 제가 칠형제 3남 4녀 중에 이제 저는 차남입니다. 밑으로 차남인데 저희 형제분들은 다 부산 쪽에서 다 살고 계세요. 다 이제 중산층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가정도 다 꾸리고 있고 저도 제가 이제 89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저는 이제 일남 일녀를 뒀었고 제 소개글에도 안 나왔는데 IMF 때 이제 사업 장사 망하고 저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사람은 대구 쪽에서 이제 미장을 하며 살고 있고 제 일남 일녀 애들은 정말 씩씩하게 고맙게 잘 커서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하고는 연락은 안 하고 계신 거죠?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잠깐 네. 커피 마시면서 이제 아나운서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락을 안 하고 산 지는 벌써 몇 년째입니다. 아예 이제 연락을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데 연락처는 알고 계시다고.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안 제가 연락을 하셨군요. 끊어버렸어요. 안 네. 하고 그래서 뭐 그 이유를 지금 이 자리에 설명하자면은 뭐 하룻밤 새도 모르겠어요. 다 말씀 못 드리고. 네. 근데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또 요즘 또 SNS를 이렇게 통해서 소식을 듣고 계시대요. 네, 카카오 스토리가 네. 있어가지고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이제 자기 전화번호 보고 이렇게 연락처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를 자동 친구 추천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새로 고침이 되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막내문화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를 놀러 다니고 애들이 건강이 어떻게 그거는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소식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뭐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죠. 다시 술을 마시게 됐고. 그게 이제 참 뭐 착잡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묘한 그런 보고 싶기도 하고 또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는 서울에서 이왕 이꼴로 살고 있는데 좀 경상도 표현으로 너는 그렇게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이제 이런 좀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복잡 미묘한 것들에서 갖고 이제 계속 술을 먹었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술을 먹고 근데 어느 날도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 저희들은 저렇게 잘 크고 잘 먹고 잘 살고 선생집에서 또 아파트 사고 다 저렇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잘 살아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내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을 때 또 사실 막내 누나가 보긴 보더라고. 제가 사진을 가끔씩 올려요. 네. 제가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그걸 어떻게 올렸는지 하여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쪽에서도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네. 그렇게 하여튼 가족들하고 SNS 통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어요. 직접 연락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서로의 존재나 또 근황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자활시설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는 저 구세군 서대문 사랑방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조금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밥 주고 잠 재워주고 뭐 그런 시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자활시설인데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아침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출근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나가고 일정한 시간 좀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밥만 먹고 잠만 재워주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물론 일자리를 당연히 이제 간접적으로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알아보든 또는 시설에서 이렇게 하든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저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됐는데도 저축액이 없다든지 일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서 그냥 퇴소를 하게 됩니다. 네. 생활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런 일반 쉼터나 이런 대규모 쉼터에서는 사실 그런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자고 뭐 기간 되면 잠깐 나가고. 쉬어가는. 그런데 저희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일을 해야 되고 저축을 해야 되고 저축을 하는 목적이 임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LH 공사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임대주택에 입주할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네. 그렇게 유도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주를 지금 앞두고 계시다고. 어제 이제 최종 소식을 봤습니다. LH에서 제가 이제 부산동에 8평짜리 오피스텔인데 네. 본능식인데 그쪽에 이제 계약을 제가 신청을 했고 LH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제가 최종 합격이 돼가지고 오, 박수. 어느냐는 뭐 이번 달 말 늦으면 6월 초에 아, 제 집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있는 곳에서도 물론 잘 계시겠지만 나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게 참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시겠어요. 그거는 뭐 특별한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진짜 뭐 저는 이 제가 질문이 너무 바보 같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집을 갖는다는 게 사실 노숙인 시설에서 자기 집을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거의. 그리고 이제 일반인 그 바깥에 우리 사회분들이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도 어떻게 노숙인 시설에서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임대주택을 들어가느냐 진짜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구세군 서대문 사랑방에서는 1년에 한 2명, 3명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를 들어가 계신 분도 꽤 계시고 아까 제가 아나운서님께 큰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명이 들어오면 99명은 실패해서 그냥 나가요. 다시 원 자리로. 그런데 한 4, 5명은 이를 악물고 또는 물론 이제 하느님이 이제 신앙이 가장 크겠지만은 이를 악물고 살아가지고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해가지고 임대를 나간 분도 있어요. 잠깐 아까 얘기를 나눴지만 시설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김 선생님을 비롯해서 어린 시절 원가정에서의 아픔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들어하시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이게 많다고 들었는데 김 선생님의 어린 시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다 꺼내놓으시면 여기 다 오실 것 같으니까 조금만 꺼내주세요. 사실 노숙인 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제가 복지사도 아니고 제가 뭐 생활지도사도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오지랖이 좀 넓다 보니까 이래 살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막 해요. 뭐 동생, 형 이렇게 이런 사이를 좀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노숙을 하게 된 원인이 어릴 때 가정생활 문제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엄마가 자기를 이제 한 7살 먹은 애를 택시에 태워가지고 과자 한 봉다리 이제 주면서 택시 태워가지고 이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얘는 이제 막 마냥 좋잖아요. 택시를 타니까 과자 봉다리 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도 안 타고 엄마는 이제 태우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이제 내보내주고 주머니에 보니까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많은 택시비 요금 나올 때까지 택시 기사는 이제 좋잖아요. 이제 10,000원을 보니까 그 나머지는 그 뒤에는 늦게는 이제 과자 봉다리 하나 들고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친구도 들어왔고 뭐 또 어떤 친구는 뭐 이제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시아빠를 얻었는데 뭐 시아빠가 거의 매일 얘를 때리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를 때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집에도 가기 싫어하고 집에만 들어가면 엄마하고 아빠는 굉장히 사이좋게 막 맛있는 것도 뭐 지내고 있는데 얘는 왕딴 거야 이제. 그래서 얘가 취미생활이 뭐냐? 조그마한 옛날에 칼이 있잖아요. 카타칼. 카타칼 조그마한 가지고 이제 자기 집 앞에 개미들이 다닌대요. 그 개미들 앉아가 이제 칼로 목을 따는 거야. 걔가 그 취미인 거예요. 왜 목을 딴다니까? 체압받아요. 개미가. 그렇게 그 아이의 마음에 미운 그렇게 어린 시절을 또 시작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이제 아픈 상처, 추억으로 그 기억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안내들도 있지만은 알코올 중독자 수준을 넘어가지고 거의 뭐 쉽게 말하자면 집에 살이 다 떨어져갖고 뭐 아까 제가 7남매라고 말씀드렸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락금을 내고 했던 당시에는 육성액이라고 그랬죠. 그걸 내고 이제 또 저는 이제 오늘 10주년 되신 노무현 대통령 제가 학교 후배입니다. 학교를 이제 다니려면 이제 또 그때 버스표라고 이렇게 나눠주긴 했지만 회식권 나눠주겠지만 또 학교에 가서 뭐 친구들하고 뭐도 묻고 학용품도 사야 되는데 이제 그런 돈이 어디서 나냐면은 아버지는 일을 안 하세요. 전성적으로 일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도 일을 안 하죠.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누나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장갑 옛날에 그 실장갑이라고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다음 전자부품 만드는 공장. 그런 데를 이제 누나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제일 큰 누나 2사람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집을 가출을 해버렸어요.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한 그 정도 나이에 나머지 누나 둘이가 남아 그 누나 둘이서 이제 한 누나는 실장갑 만드는 공장에 다니고 지금 나이로는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그 밑에 누나는 이제 전자부품 만드는 공장 다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이제 집에 쌀을 사고 뭐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더 웃기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두 누나가 이제 한 달에 버는 게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쌀도 사고 우리 밥도 먹어야 되고 학교 입석이 되는데 그걸 아버지가 다 이제 술값으로 노름을 다 그거 뭐 먹고 살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주로 하시는 게 이제 제 고향이 원래 태어난 게 욕지도예요. 네. 욕지도가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고구마를 말린 고구마 빼떼기. 그걸 죽을 써요. 그래서 매일 그거를 먹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 거의 매일이죠. 술 먹고 싸우고 뭐 돈만 있으면 집에 있는 거 가져가서 노름하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 이제 아버지한테 좀 대들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폭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또 맞고 그래서 뭐 엄마 보고도 원망을 했죠. 왜 이런 데서 사냐? 엄마 빨리 집 나가버리라고. 아버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나가라고 엄마가 왜 고시한테. 그렇게 뭐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살벌했죠. 식칼까지 나오고 아버지가. 그런 시절 매일매일 그런 밤이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 좀 정리할게요. 그렇게 하여튼 살아왔었어요. 살아왔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는데 제가 술을 끊게 된 게 불과 3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술로 세상을 살았고 뭐 잠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술 때문에 뭐 진짜 2번 죽을다가 살아나기도 했었고
그렇게 평생을 술로 살아왔었죠. 그때 그래서 아무튼 꼭 드리고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지금 계시는 우리 분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시고 마음도 좋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릴 때 자녀들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상처가 되버리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게 한이라 그러죠. 진짜 그게 그렇게 한 생명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냥 엄마 아빠가 돼버린 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어린 생명들이 제대로 진짜 물도 못 먹고 햇빛도 못 받고 썩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 선생님이 사셨을 때보다도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아파하는 어린이들이 있고 그런 가정들이 지금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디선가 집이 피난처가 아니라 집에서 정말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선생님께 가족이란 어떤 의미고 앞으로 어떤 또 희망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는 가족은 이제 제가 새 가족을 만났거든요. 3년 전에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만나셨군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어떻게 보면 모진 말이지만은 저는 이제 가족을 그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살아온 그 세상 가족은 저는 그냥 SNS로 그냥 안부 확인하고 보고 그렇게 살 겁니다. 살 것이고 저한테 제가 새로 얻은 가족이 한 분만을 그냥 저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래서 뭐 저 잠들 때도 저는 찬송가 꽂고 잠들고 또 새벽에 제가 식당 밥을 하러 일어나면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올라오면은 식당에서 이제 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걸 틀어놓으면은 그게 이제 성경을 쭉 읽어줘요. 성우분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그렇게 마감을 하는 그런 삶이고 이런 삶에 대해서 저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그래서 그 새로운 식구분께서 너무너무 저를 잘 챙겨주셔가지고 임대주택도 주시고 도구유닛도 저를 술을 끓게 만들어주시고 제가 또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았었어요. 대상포진 구하나서 걸려갖고 이게 다 돌아갔었어요. 깨끗하신데요 진짜? 네. 면역력도 회복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하고 친구가 되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노숙인 시설에 제가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술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사실 채무였어요. 부채. 술을 막 마시다 보니까 술값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은행에 대출은 안 되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사채. 근데 돈을 잘 빌리더라고요. 그걸 다 빌리가 쓰다 보니까 이제 빚더미가 쌓였는데 그래서 그걸 시설에 들어왔어도 그걸 갚을 엄두가 안 났어요. 물론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만 원 넘게 받지만은 채무가 거의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되니까 그걸 어떻게 갚아나가요?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식으로 살았죠. 근데 새로운 친구분이 제가 기도를 막 하니까 친구분이었다가 가족이 됐다가 오늘 갚아래요. 전능하시네요. 길을 갚아줄 테니까. 그래서 일단 무특대고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접수를 했어요. 하니까 원래 빚이 한 6천만 원이었는데 정말 그게 뭐 어처구니없게도 8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800을 지금 갖고 있는 중이고. 아무튼 저는 뭐 주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뭐 저보다 더 먼저 예수님하고 친구 되셨고 가족 되셨겠지만은 아무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 이제 이런 혹시 길을 지나다니시다가도 서울역 쪽에 많잖아요. 길에서 이제 자는 분들 이런 분들 물론 그분들이 다 좋다라고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겠지만은 그냥 지나가시다가 아이고 주반 한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밥은 먹었을까 죽진 않을까 여름에는 뭐 모기가 많다는데 어떻게 잠은 잘까 그렇게 조금이라도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적으로 그렇게 좋은 관심만 좀 보여주셔서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시나 이렇게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노숙인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직원들도 그런 마음이 좋고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저 이제 다니면서 그런 마음
잠깐이라도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런 따뜻한 마음 가져주시면은 그분들한테 분명히 예수님이 친구로 다가가지 않을까, 가족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보고 살아갑니다. 네, 정말 든든한 가족을 만나셨습니다. 한선 선생님, 예, 박수로. 감사합니다.